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수요일 밤 10시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. 어제 그 회사 연수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다 1박 2일 연수라 갔다가 이제 어제는 뭐 회식 자리도 있고 해서 운동을 못했고, 오늘은 밤 10시 반인데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운동하는 영상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자세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, 오늘은 100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보는 어떤 그런 영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운동이라는 게 물론 뭐 저도 알긴 알아요. 그 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근육에 자극을 주고 안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, 우리 또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좀 오늘은 이제 자세를 좀 잡아보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가르쳐 주신 부분이 뭐냐면, 이 손이 직각으로 돼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직각으로 딱 올라가고 내려가고, 직각으로 오고 내려가고, 요거가 중요하다고 하셨고, 제가 이제 20개씩 5세트를 했었잖아요. 근데 이 20개씩 5세트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에 치우치다 보니 이 정상적인 자세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세트의 숫자를 줄이자.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, 세트의 숫자를 채우려고 막 간신히 하는 부분,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하셔가지고, 그 부분이랑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막 허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허리를 곧게 펴고 자극을 주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,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체킹을 하면서 해보고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. 되게 힘들고, 그 뭐라지,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극이 오는 부위가 느껴집니다. 지켜지고, 예전에는 약간 바깥쪽 가슴, 윗가슴 중에 바깥쪽 가슴이 자극이 엄청 왔다고 치면, 지금은 안쪽 가슴, 그러니까 안쪽 가슴에 자극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이게 안쪽 가슴 자극이 왜 안 오지라고 했었는데, 좋은 것 같아요. 역시나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.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와, 숨이 차네, 숨이 차. 물론 뭐 밥도 먹고 해서 지금 뭐 몸이 뿐 상태라서 그렇긴 한데, 어찌됐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0개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이 확실히 많이 온다. 확실히 많이 오는 자극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내일이 목요일, 모레가 금요일. 와, 목금 또 이틀을 버텨야 되네요. 이번 주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야, 30개 했는데, 와, 진짜 이게 완전 다르네요. 그 근육이 좀 부풀어 오르는 게 안쪽 가슴 쪽이 훨씬 더 많이 부풀어 오른다. 이쪽이 조금 약해가지고 좀 그랬는데, 이번에 연수 갔을 때 이제 여러 사람 만나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. 운종의 효과. 아니 왜 이렇게 차장님 몸이 좋아지셨습니까?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많이 들었는데, 역시 운동은
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나의 몸이 변한 모습이 보이겠죠. 오래전에 봤었으니까.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, 나이가 든 중년 남성이지만 저 남자 그래도 뭔가 자기 관리를 하고 있네, 이런 느낌. 이런 느낌 좋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았어요. 그래서 운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. 그리고 운동을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해야죠. 사실은 이게 하루에 뭐 고작 이거 10분 하는 건데, 이거 더 해야죠. 사실 더 해야 되는데, 일단 좀 안정화되면, 조금 더 이렇게 업무나 이런 게 좀 안정화가 돼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면은 사실 헬스장을 가서 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, 지금 현재는 뭐 헬스장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홈트로 해서 이제 홈트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고, 솔직히 런닝을 좀 해야 됩니다. 우리 미국 드라마 보면 다들 달리잖아요. 아침에 뭐 저녁에 달리잖아요. 걔네들이 왜 달릴까요? 그 대단하고 연봉 높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달리는 게 왜 달리는지 이유가 있겠죠.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야, 아직 뭐 한 30개 했나 40개 했나 모르겠네요.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. 막 근육이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극을 좀 받고 있다,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. 제대로 운동을 해야지. 오늘 뭐 교육에 관련된,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아는 지인이랑 좀 해봤어요.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. 물론 뭐 내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, 뭐 내가 이렇게 고민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지만,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단 엄마 아빠가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, 그때까지 애를 먹여 살려주고, 사회에 나와서 알바나 뭐 이런 것도 안 해보고, 그게 과연 좋냐 나쁘냐, 이게 뭐 찬반 논란이 충분히 있을 부분인데, 아이들의 자율성을 너무 늦게 주는 거 아닌가,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그 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, 이 부분이 참 우리나라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. 물론 어른들의 말, 청담동 엄마들의 말이 맞아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대 보내는 거 뭐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의대를 보내면 명확하게 좋거든. 명확하게 좋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고 엄연한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죠. 근데 과연 그게 모두에게 맞는 거냐,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사회가 조금 성숙되고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제일 좋은 건데,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? 그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니죠. 하지만 그 선택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죠. 효율적인 선택이다. 그럼 뭐 타겟책이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깔았던 게, 우리 세대,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것이다. 뭐 이런 부분도 사실 기인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? 물려줄 거냐? 우리나라 상속세 50%인데 물려줄 거냐? 이런 부분. 바뀌겠죠, 세법이. 근데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요. 어찌됐건 저찌됐건 교육이 중요한 건 맞는데, 그 교육을 이런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부모가 얘를 푸시해서 그 푸시된 걸로 쭉 따라가게 하는 게 맞느냐.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안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잘 보면 얘를
공부도 좀 하고 하니까 푸시해서 자본을 들여서 의사를 만든다? 뭐 나쁘지 않죠. 왜냐면 의사가 되면 명백하게 좋으니까요. 하지만 모두가 다 그 절차를 밟는다? 그건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와, 자극이 팍팍 오네요. 그래도 뭐 계속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10개씩 끊어서 하니까 20개씩 할 때보다 피로도도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근육의 자극은 훨씬 더 센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. 아무튼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답은 없다. 답은 없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지인분이 이제 자녀분들을 외국 학교, 국제 학교에 보내시는 거를 보면서 이제 와봤는데 참 부럽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국제 학교에서는 애들을 밀어넣지 않아요.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다 밀어넣지 않습니다. 왜냐면 걔네들은 한국에 있는 학교를 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죠. 근데 문제는 외국에 있는 학교는 얘가 공부를 잘해요. 뭐 어떤 과목에 대해서 되게 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성향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극도로 싫어하거든요. 그럼 뭘 잘해야 되냐?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나는 어릴 때 이러이러한 걸 해봤고 이러이러한 걸 하면서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아직 어리니까 여기까지는 발전시켜 봤다. 이런 어떤 스토리. 내가 이렇게 해봤다. 나 어리니까 어른들만큼 생각할 수는 없는데 나는 요런 생각을 가지고 요런 로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 내봤는데 이 결과물이 뭐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 있지만 그 하찮은 결과물이지만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베스트였다. 그래서 난 거기서 뭘 얻었다. 어떤 사람을 만났다. 어떤 생각을 했고 뭐 어떤 뭐 실패도 있었고 뭐 이런 거 이런 스토리 이런 게 엄청 중요하대요. 그걸 또 이제 구라로 또 만들 수 있죠. 보통 우리나라 저 과열된 엄마들이 잘 만들죠. 그런 거 스토리 만들기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들 보통 인터뷰라고 하죠.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부모가 만들어낸 스토리를 애들이 짧게는 대답해서 뭐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. 한 30분만 질문해보면 다 나와. 거기서 뭘 했냐 뭐 등등등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했고 그 직접 경험한 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추가적으로 뭐 그 즉흥적으로 왜냐면 떨리잖아요. 누군가 앞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. 즉흥적으로 얘기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, 감정, 뭐 고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. 면접관들도 그냥 면접관들이 아닌 거죠. 부러웠어요, 솔직히. 저렇게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다 국제학교 다니면서 진짜 말 그대로 물론 걔네 교육이 무조건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. 전혀 아니에요. 근데 어찌됐건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걔네는 또 뛰어노는 거 엄청 중요시 여기고요. 일단 기본적으로 학원 다녀서 걔네들이 하는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걔네는 되게 특이한 구조라 학원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 물론 걔네들도 고등학교 가면 뭐 입시 지옥이죠. 뭐 주라고 뭐 해야 되고 뭐 있겠죠. 당연히 있을 텐데 좀 다른 것 같더라. 부럽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
그래서 뭐 어쩔 거냐? 교육은 시간이 필요하다. 근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. 우리나라가 교육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. 그럼 앞으로 뭐 바뀔 거냐? 이거 잘못된 거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바뀔 거냐? 솔직히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당분간은 택도 없다.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. 돈도 많고 뭐 부모들이 능력도 되고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부모들, 그 부모들이 아마 이 교육의 판도는 이끌어가지 않을까. 그들이 하는 걸 보고 쫓아서 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, 그걸 또 동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, 아류가 또 있을 겁니다.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, 이런 거가 언제 뭐 바뀔 거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도 이게 나한테 크게 의미가 없는데, 아니면 나한테는 메리트가 없는데 굳이 왜 내가 이걸 따라가고 있었지? 라는 어떤 자책 또는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게 생기면 그때부터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,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되면 늦을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이미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. 우리나라 좀 냄비 근성이 있잖아요. 쉽게 끓었다가 쉽게 식어버리는. 지금 엄청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식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세상과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,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해요. 그럼 애들 교육시키지 말아야 돼? 그건 아니죠. 당연히 애들은 좋은 교육을 잘 받아서 well educated 되든 그런 애들이 많아져야 되고, 공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? 사실 그 앉아가지고 머리에다가 집어넣는 일인데, 좀 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즐겁다? 우리도 회사 다닐 때 하루하루 즐겁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회사 가면 그거 어떻게 다닙니까? 그래도 이 안에서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거기서 했을 때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겠죠. 근데 뭐 아이들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런 거,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거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내 머리에 뭔가 이게 들어와서 뭔가 내가 조금 더 똑똑해진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반대급부, 그걸 느낄 수 있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? 제가 너무 몽상가인가요?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정치인들이 교육적인 부분에 관여한다라는 건 저는 한국은행처럼,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행과 행정부는 분리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. 원래 분리가 돼 있고요, 다른 나라는.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정치와 교육은 좀 분리돼야 된다. 교육은 교육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길이 있어야 된다. 말 그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재와 어떠한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길을 하겠습니다. 뭐 정치적인 좌나 우나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들의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라,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잖아요. 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, 이걸 충분히 누리게 해주고, 학원 모르겠습니다. 학원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되는데 모르겠어요. 학원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, 학원? 아이들이 막 10시, 11시, 12시까지 학원에 있는 게 그게 정상인가요? 모르겠어요.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정상인가? 뭐 개개인별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, 아이는 신나게 놀고 신나게 공부하고 신나게 자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야 그 다음이 있고 넥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해 지치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그래야 평생 교육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워. 나는 막 이렇게 책 보고 연구하고 이거 모르는 난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즐거워. 이렇게 돼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죠. 그래야 계속 사람의 발전이 있을 거고. 근데 뭐 여기까지만 내가 공부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요?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
10개씩 하는 건 힘들지 않네요, 솔직히 말하면. 10개씩은 어렵지 않다. 15개로 한번 올려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10개씩은 정말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다.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.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미국 드라마 아니면 미국에 관련된 어떤 그런 뭐 물론 뭐 다 미화돼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. 그들의 교육 방식이라든가 미국의 교육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그들은 어찌됐건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고 지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 나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나라죠. 뭐 예를 들어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뭐 이런 많잖아요. 그런 대단한 학교들.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 뭐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학교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잖아요. 왜 나올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왜? 뭐 백인이 뭐 동양인보다 뭐 머리가 똑똑해서? 에이, 그런 거 다 거기죠. 제가 봤을 땐 백인보다 동양인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들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. 왜? 지들이 뭐가 잘났길래? 뭐 지들이 뭐 먹는 거, 입는 거 이런 게 달라서? 아니면 뭐 자본적으로 막 돈을 엄청 쏟아부어서?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그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뭔가 결과물을 내주고 있거든요. 그럼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야겠죠. 우리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고찰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좀 고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. 요즘 아이들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랑 만날 기회가 참 없지만 뭐 성악설, 성선설 이런 거 있지만 어찌됐건 아이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애들 대체로 착해요. 물론 가정교육 못 받고 막 망가진 애들 많죠. 저번에도 어디야 저 쭈꾸미집 갔는데 막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애 2명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경찰 왔는데도 경찰한테 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 저러지? 라는 생각 들었어요. 도대체 뭐지 저거? 근데 그렇게 잘한 애들도 있어요. 뭐 지금만이냐? 아니 옛날에도 있었죠. 요즘엔 좀 더 오픈되고 좀 더 세졌다라는 정도지. 근데 와 경찰이 와도 경찰한테 굽히지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공권력,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. 공권력이 그만큼 약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우습게 보는 거죠. 어찌 됐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잘 교육받은 애, 잘 교육받지 못한 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죠.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잘 교육받는 사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, 그러면 잘 교육받은 애들만 놓고 봤을 때 잘 교육받은 애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. 이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, 그리고 언제까지 만들어 갈 거고, 이들이 어떤 걸 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이런 건 안 되죠. 그런 건 안 되지. 근데 어찌됐건 그들이 나오는 사회,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잖아요.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 나왔을 때, 야, 씨, 이거 왜 이래? 이 사회 왜 이래?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. 얼마나 부끄러워요. 내가 나오니까, 이런 부분 좀 부족하네. 이건 내가 좀 채워야 되겠네.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구나. 이거 아닌데.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이런 사회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애들이 나왔는데 와, 씨, 뭐지 이거? 난장판인데 이래버리면 안타깝죠. 그런 부분. 그렇지 않으려고 어른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저부터라도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데 쉽지 않다. 쉽지 않아.
아무튼 뭐 결론이 나지 않는 얘기니까요. 아이폰 16이 나왔답니다. 전 살 겁니다. 제가 아이폰 11인가 12를 쓰고 있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거의 이제 나를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너무 올드 패션드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나도 C타입으로 된 걸 좀 쓰고 싶기도 하고, 뭐 여러 그렇습니다. 뭐 왜 살 거냐? 일단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쓰고 있는 환경이 많아졌어요.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핸드폰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이제 펜션이나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요즘엔 다 모바일로 됩니다. 와,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. 컴퓨터가 필요 없는 세상.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성이 좀 필요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리 속도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. 물론 제가 쓰는 건 상당히 뭐 제한적인 어떤 기능들을 쓰겠지만, 그래도 해보니까 일정 부분의 속도나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향상된 테크놀로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고요. 지금도 충분히 쓸 수는 있어요. 충분히 쓸 수는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한 3, 4년 쓰면 바꾸고 싶은 어떤 욕구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 알뜰폰 요금제를 쓰는데, 알뜰폰 요금제로 쓰면 기기값만 그냥 내고 사면 돼요. 네. 뭐 물론 그 3대 통신사 이렇게 하면은 뭐 할인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바꿀지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되긴 합니다. 고민되긴 하는데 봐봐야죠 일단.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유선 방송이랑 그 인터넷이랑 같이 뭐 묶여 있고 이러면은 이래저래 또 돈이 또 그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입니다. 봐봐야죠. 결론적으로는 매월 나가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절약, 이게 제일 중요하죠. 똑같은 물건을 사는 거니까요. 같은 물건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내가 싸게 그 기계를 쓸 수 있느냐. 어차피 이번에 사면 또 한 2, 3년 쓸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이제 뭐 나오면은 또 이 유튜버나 이 전문가들 또 이제 사라고 또 엄청 이렇게 나올 테니까 비교 분석해봐야죠. 그리고 나서 살 예정입니다. 참고로 저는 알뜰폰 쓰고 있는데 전혀 네버 사용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싸고 한 달에 22,000원 나갑니다. 22,000원. 와우, 22,000원은 땡큐지. 자, 마지막 15개 한번 하고 접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다가 많았네요. 어, 10개씩 하니까 무리 안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중간중간에 15개를 섞어서 하다 보면 별로 힘들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근육이라는 게 천천히 쌓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, 뭔가 자극도 조금 더 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달밤의 체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달밤의 수다지 뭐 체조는 아닌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